없어요. 우리 함께 걸어갈 그 길을 난 오늘도 꿈꾸고 있어요. 오 그대 내 사랑 잊을 수 없는 나의 사랑 나는 그대를 보낼 수가 없어. 오늘도 이렇게 거리에 서 있네. 오 그대여 내 사랑아 보낼 수 없는 나의 사랑아 깊은 밤이 와도 나의 맘속에 별처럼 빛난 그대여 오 그대여 내 사랑아 보낼 수 없는 나의 사랑아 깊은 밤이 와도 나의 맘속에 별처럼 빛난 그대여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두 분의 연주와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요. 깊은 밤이 와도 별처럼 빛난 그대라는 말을 듣는데 제 마음도 많이 울컥하네요. 제가 예전에 한참 세종 참사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고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아 깜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신부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별이 빛난다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이 어둠의 터널 끝에 그래도 빛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밤 유가족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충청과 강원, 전라와 경상 그리고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시민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가족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어줄 분들을 무대로 모시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를 맡고 계신 박승열 목사님의 말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 지난 1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살아오신 유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아픈 고통을 당한 사람들과 늘 함께하며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비록 힘은 없어도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며 손을 잡고
서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에 따라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서로 북돋워가며 살아가도록 말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에 충실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무한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겪은 그 유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아까 유족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영상에도 나왔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왜곡된 의식과 혐오와 또 그리고 차별적인 언어들을 잠재우는 일에 또 교회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일, 서로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서 다시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나누지 쏟아놓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일을 잊지 않도록 그 아픔을 잊지 않도록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또 이태원 참사 가족들과 함께 해왔었던 것처럼 무한공항 참사의 가족들과도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린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2주기 그 추모식을 맞이합니다만 여기 모여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시민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위로하고 또 아픔을 나누는 그런 우리에게 참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시민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연대와 사랑이 우리 세상을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손을 함께 잡고 함께 나아간다고 했던 우리의 다짐들이 변치 않도록 함께 기억하고 또 연대의 손길을 더 북돋아 나가는 일을 우리 시민들이 먼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화가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는 천주교 미사가 열렸고 지금 목사님의 연대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 발언은 내란청산 사회 대개혁 전남 비상행동의 조창익 대표님으로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 년 전 이곳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가족과 친구들, 다음 날
당연히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수많은 생명들이 한순간에 멈춰 섰습니다. 시간은 1년이 흘렀지만 유가족에게 그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그날의 연장이고 매 순간이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막을 수는 없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꿨는가? 시민 여러분, 참사는 결코 사고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참사는 언제나 구조의 문제, 관리의 부재, 국가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여겨온 선택의 결과에서 비롯됩니다. 그럼에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다. 책임을 가리기 어렵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습니까? 오늘 우리는 비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가족의 슬픔을 개인의 비극으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 한 번의 참사 푸른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 이 사회가 더 안전해질 의무를 서로에게 묻기 위해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너무도 뒤늦게 꾸며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한 1월 30일 그때까지 사고의 원인과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참상의 진상은 끝까지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책임 있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항공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 보장 등이 담긴 생명안전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안전사회를 갈망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유가족의 목소리가 조사와 대책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기억은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사회는 변합니다. 우리가 계속 묻고 요구하고 연대할 때 참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추모가 눈물로만 끝나지 않도록 오늘의 약속이 말로만 남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다짐해야 합니다. 이 죽음을 헛되지 하지 않겠다.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 안전한 사회를 포기하지 않겠다. 끝으로 떠난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며 남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의 참사를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전남과 광주 지역, 광주와 전남 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는 고통에 처한 유가족들과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참사 관련 문제 해결의 최종의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아남은 자의 포기할 수 없는 약속, 기업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두 번째 공연입니다. 국내 유일의 전자 오케스트라인 클래트릭 오케스트라단을 모십니다. 정통 클래식의 현대적인 전자 음악을 접목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음악을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고 박예원님의 친구들이 단원으로 참여해 준비한 자리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클래트릭 오케스트라라는 밴드이고요. 오늘 저희가 이 무대에 서게 됐는데 많이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무대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오늘 특출나게 잘해서 서게 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사랑하는 동생들이 하늘나라로 가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잘 보내줄 수 있을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곡을 하나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하늘까지 잘 닿길 바라면서 오늘 진심으로 한번 연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안녕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나에게
기획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연주처럼 우리의 깊은 슬픔과 간절한 그리움이 진실과 정의, 기억과 변화를 여는 힘으로 승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에는 재난 피해자들의 연대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이분들 역시 촬영 참사로 가족을 잃은 뒤 진실과 정의를 묻고 사회적 변화를 다짐하기 위한 험난한 길을 걸어오고 계신데요. 먼저 2003년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석희 위원장님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2025년 첫날에 재난 참사 피해자연대 동료들과 피해자 권리센터 동지들이 이 자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문인데요.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참사 피해자 유족으로서 혹은 살아남은 자의 가족으로서 무엇을 바라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가 아마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무한공항 유족 한 분이 1년 세월을 허송세월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신 일이야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겠지만 해야 될 일과 결부시켜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를 저희들의 경험과 비추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줄기차게 외쳐왔던 것 중에 하나가 조사기구의 독립성이죠. 무한공항과 대구지하철 참사는 같은 조사기구가 담당을 합니다. 철도항공조사위원회죠. 국토교통부 산하입니다. 조사기구의 독립성이 왜 필요한지를 최근에 매 뉴스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민간업체가 하나 있죠. 쿠팡입니다. 쿠팡이 지금 두 가지 사건으로 전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으면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김영석 대표라는 분이 감히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도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는 3,800여 명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또 하나는 물류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개인의 잘못으로 전가시키기 위한 가정공작 이것들이 이제 내부 고발과 각종 자료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죠. 그러면서 뉴스마다 앵커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특히 최근에 쿠팡이 셀프 조사해보니까 정부 담당 직원 중국에서 만나서 해보니까 대외 유출이 없었다. 3,800이 아니라 몇백에 불과하다. 이런 셀프 조사 결과를 내놨죠. 그죠? 이걸 두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앵커들이 질타를 합니다. 뉴스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에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가 일어나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한 2주에 걸쳐서 6개 분야의 35개의 항목에 대해서 셀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운행에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거를 공식화하는 통과 의뢰로 진행된 간담회에 제가 우연하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정부 공무원, 시민단체, 그 다음에 교수 이런 분들이 한 30여 명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거는 대구 지하철을 아무런 문제없는 전동차로 인정을 하고 운행하겠다라는 통과 의뢰 자리였어요.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 무안공항의 가장 직접적인 참사의 원인은 저는 콘크리트 dun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까 어느 분 말씀이 권익위에서 최근에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너무 늦었죠. 그거는 며칠 만에 다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인데 1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 말이 국가기관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2003년에도 똑같이 했다는 거죠. 문제 없으니까 운행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운행하면 안 되는데 운행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참석했던 교수 한 분이 놀라운 사실을 밝힙니다. 6개 분야 35개 항목 조사 과정에 화재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화재 참사인데 화재 전문가가 없이 조사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건교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를 해가지고 조사를 새로 해달라. 그래서 기존에 했던 조사를 사거리 무시하고 조사를 새로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피해 당사자 직접 참여 혹은 피해자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을 시켜라. 이미 23년 전에 실행했던 말을 지금 무안공항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실행됐던 것이 지금은 안 될 이유가 없죠. 그죠? 지금 철도항공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죠. 그죠? 거기서 월급 주고 인사권 행사하는데 자기 인사권을 지급하고 예산권을 지급하는 사람들의 지시명령을 거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조사기구의 독립성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국가기관이라고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독립된 조사기구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유가족 피해 당사자가 직접 반드시 참석을 하고 또 피해 당사자가 정성을 부족할 수 있잖아요. 때문에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저희들 참사하고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이잖아요. 그죠? 독립기구예요. 현장 조사를 하고 감식이 끝났다. 피해자 사체 다 수습했고 유품 다 수급했다. 이제는 일반인들에게 개방한다. 한 것이 참사하고 한 4일 정도 지났을 겁니다. 저희들은 실종자 가족들이었어요. 실종자 가족들 제가 인솔에서 현장에 투입합니다. 기자들하고 시민들하고 한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신발, 책가방, 신분증 다 나옵니다. 국과수가 감식 끝났다라고 한 이후입니다. 시민들에게 개방한 첫날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통제합니다. 다 나가라. 기자들도 다 나가라. 가족들도 나가라. 거기서부터 농성을 하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그 사고 난 지하철 역사 지하 2층에서 먹고자 합니다. 수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관지 질환을 얻으려고 불구하고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까 어느 유족이 1년간 저 자리에 계셨다는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현장을 지켜내는 것은. 그러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현장 감식을 설해달라. 또 하나는 현장을 청소해서 버린 쓰레기 더미가 마대 포대로 한 500여 포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새로 감식해달라. 새로 감식할 때는 반드시 유족과 함께 해달라. 국가수, 경찰과학수사대, 유족대표, 조편성 다 합니다. 함께.
놀랍게도 그 500여 선행이 되면서 사체 14점, 유품 146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체 중에는 오직 그곳에서만 발견된 희생자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재감생을 요청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 한 명의 실종자는 지금까지도 실종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꾸라지만 키우면 폐사율이 높은데 미꾸라지 키우는 양식장에 메기 한 마리 집어넣으면 더 건강하고 더 잘 산다. 이것이 비록 독립된 조사기구이더라도 피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하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사고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전문가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들이 중앙노역 사고 현장에 가면 추모맥이라고 있습니다. 기억의 공간이라고 있는데 그 기억의 공간 조성을 철도공사에서 담당합니다. 그 사업부서 책임자가 저에게 계획서를 들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공사하는 철저히 해가지고 철근이 얼마 들어간지, 시멘트가 얼마 들어간지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예산을 이렇게 아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현장 종사자, 철도공사 직원의 사업 책임자의 시각이라면 제가 그분만 듣는 순간 머리가 깨질 듯이 알았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그 철근 몇 개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다. 시멘트 몇 포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다. 숨져간 199명 희생자의 영혼이 달래줄 수 있는가? 남한의 유가족들의 한이 풀어질 수 있는가? 그렇게만 된다면 철근이 2배, 3배 들어간다 무슨 아까운 게 있겠느냐. 이 관점의 차이가 됩니다. 진상조사를 할 때도 당사자가 보는 견해와 어떤 현상을 놓고 외부 전문가가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사자가 보는 견해가 충분히 수용이 되고 설령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희들 예로 현장에서 수습한 그 인체 저희들은 뼈조각인 줄 알았어요. 타버린 뼈조각이. 또 뼈조각처럼 생겼습니다. 신문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뼈조각도 내버려뒀다. 나중에 국가서 발표는 플라스틱이 고열에 사용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렇게 결론 나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전문가가 아니기. 그렇지만 충분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가 해소됐을 때 유가족의 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참사 수습 과정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트라우마 극복에도 대단히 효율적으로 작용을 한다. 급작스러운 이별을 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 이거를 풀어가는 과정도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분이 참사 피해자가 되기 전까지는 남의 참사를 보고 그냥 무덤덤했는데 자기가 참사 피해자가 되니 대한민국에서 좀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가촉천민이라고 가까이 하면 안 될 이상한 집단으로 분류가 되죠. 저는 이 자리에 아까 그 말씀 듣고 저도 20몇 년 동안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의를 새롭게 했습니다. 2003년 당시에 여러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참사가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 왜 하필 나에게? 끊임없이 또 묻고 내린 결론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부족, 또 하나는 위정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 부족으로 결론 내렸거든요. 그러면 순조간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바라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이 요즘 말로 사회적 참사,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갖게 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참사 피해자들은 왜 그런 대접을 받는가?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때문에 아까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많은 일들을 해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푸대접받고 외면당하고 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조만간 바뀌게 될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개개 참사의 지원이 아닌 기본법에 의한 동일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향후 참사가 다루어진다면 그때는 더 이상 그런 푸대접 내지는 2차 가해 이런 것들은 없어질 것이다. 그 길을 열어가는 어찌 보면은 개척자의 소명이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갔을 때만이 숨져간 179명, 192명 우리 희생자들이 무고인이나 배우자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희생자들이 영면에 들고 저희들이 그분들을 마음 편히 떠나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지치지 말고 절대 분열하지 말고 함께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길 무항공항 참사 피해자들에게 부탁드리면서 그 곁을 저희들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23년 동안 걸어오신 길의 고단함과 그 과정에서의 시민들의 연대와 기억, 유가족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태원 참사로 16살 고 이재현 군을 보내셨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송혜진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송혜진 위원장입니다. 먼저 129 여객기 참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 드립니다. 1주기를 맞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슬픔에 함께 하겠습니다. 1년 전 그날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저희 곁을 떠나갔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보낸 365일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함께 느낍니다. 우리도 3년 전 그날 이후에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159명의 생명들이 왜 그렇게 떠나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싸웠습니다. 참사 발생 19개월 만에 특별법은 통과되었고 올해 6월에 되어서야 특조위의 진상규명조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로 오늘 이날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또다시 무안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왜 재난 참사는 이렇게 끝이 없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정치 권력의 싸움과 기업의 이윤 앞에서 뒤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유가족 여러분,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없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고 또다시 누군가의 가족은 희생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명확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끝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내일 일주기 추모식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겠다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깁시다. 왜 우리가 죽어야 했나요?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남겨진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재난 없는 안전한 세상, 청년들이 희망과 꿈을 품고 사는, 함께 사랑하는 그 세상이 올 때까지, 그날까지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며 살아갑시다. 1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29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179분의 영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12구 이태원 참사에도 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피해자 선언 순서입니다. 이 선언은 지난 20일 광주에서 열린 재난 피해자 원탁 토론회 결과물입니다. 또한 전원을 먼저 겪고 쌓아오신 14개의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이제 막 1년을 맞이하고 있는 1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에게 보내는 약속이자 다짐입니다. 재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해결을 위한 재난 피해자 선언. 참사는 국가가 무엇을 외면하고 무엇을 방기해 왔는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반복된다. 12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참사를 통해 경고되었음에도 바뀌지 않은 한국 사회의 구조가 다시 만들어낸 비극이다. 우리는 상품백화점과 광주 합동 재개발 현장 붕괴로, 대구지하철과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인천 인현동상가, 제천 스포츠센터, 부천 호텔 화재로, 세월호와 스텔라 데이지 워칭몰로, 이태원과 오송 지하차도, 아리셀 공주 사대부고 병행체험 학습에서,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로 소중한 이와 삶을 잃은 채 재난 피해자들이다.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상실을 겪었지만 참사 이후 마주한 국가는 언제나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국가는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고 사고 이후에는 책임을 축소했으며 진실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해왔다. 시간이 흐르면 문제는 해소될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우리가 겪은 시간은 증명한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사는 망각에 묻힌다는 것을. 우리는 1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또 하나의 실패한 참사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미 이 길을 지나온 피해자들로서 지금 이 참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요구한다. 하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간의 생명과 안전, 존엄은 어떤 비용 논리나 행정 편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1차적 책임 주체임을 1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앞에서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둘, 예방 가능했던 참사에 대한 책임. 12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막을 수 있었던 위험이 누적된 결과이다. 위험을 방치한 결정과 제도, 관리감독 실패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셋, 진심을 알 권리와 참여의 권리. 피해자는 사고의 원인, 대응, 과정, 판단의 전 과정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모든
정부는 예의 원인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진실을 기다리는 어떠한 은폐와 왜곡도 공납될 수 없다. 피해자는 진상조사 수습 제도 개선을 전 과정에 참여할 공유를 가진다. 네,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 책임 가능성이 있는 국가기관이 스스로를 조사하는 방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진상조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피해자가 추천한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피해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 책임의 명확화와 처벌. 실무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정의도 세울 수 없다. 국가는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공식적인 사과와 합당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여섯,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정권과 부처로부터 독립된 상설재난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12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재난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7. 치유와 회복의 권리. 피해자는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책임 역시 국가에 있다. 8. 기억하고 기록할 권리. 기억은 참사의 재발을 막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다. 국가는 재난의 발생부터 치유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초보 공간과 교육을 통해 참사의 교훈이 공동체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이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선언을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잊고서야 이 자리에서 12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전한다. 이것은 우리가 겪었던 국가의 부재와 불의를 여러분이 혼자 견디지 않도록 건네는 경험의 기록이며 우리는 함께 끝까지 묻고 요구하겠다는 약속이다. 또한 우리는 이 선언을 국가에게도 전한다. 더 이상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이자 이번만큼은 책임을 다하리라는 강력한 요구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지 않으며 정의는 기다림 속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12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다시 한번 국가의 무책임 속에 봉인되지 않도록 이 선언을 시작으로 함께 요구하고 연대하며 행동할 것이다. 2025년 12월 28일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4.16 세월호 참사, 6.9 광주 학동 참사, 7.15 오성 지하철도 참사, 7.18 공주 4대 부고 병영청 학습 참사, 12.9 이태원 참사, 13구 30 인천 연동 화재 참사, 12.21 제천 화재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부천 화재 참사, 삼풍 백화점 붕괴 참사, 스타넷 대지호 침몰사 참사,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 유통. 뜨거운 박수로 이 선언을 함께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를 이끌고 계신 김유진 대표 나오셔서 이 선언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막을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밝힐 수 있다. 이 세 가지 구호를 걸고 유가족들 맨 앞에서 걷고 계신 분입니다. 1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님께 이 선언을 전달해 드립니다. 네, 가족분들은 내려가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김유진 대표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렵고 무거운 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다시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슬픔이 새로워서가 아니라 진실이 닿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 날보다 1년이 지난 오늘 더 아픈 이유는 왜 죽어야 했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아직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유가족들은 슬퍼할 권리조차 미뤄두고 진실을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울음은 거리에서 삼켰고 분노와 질문으로 무너질 때마다 서로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 우리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려 합니다. 이주기가 되었을 때 더 이상은 거리에서 울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합동제사상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는 제발 이 참사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국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밤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은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진실입니다. 이 밤이 절망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작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이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날이 지금인 것처럼 365일 1분 1초가 악몽인 것처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픔과 상실의 고통으로 그리고 안간힘으로 유가족분들이 이 시간을 살아내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에 침잠하지 않고 일어선 가족들이 있어 그 곁을 지킨 시민들과 재난 피해자들의 연대가 있어 우린 늦었지만 소중한 변화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한국철도조사위원회 셀프 조사를 중단시켰고 한국철도조사위원회 국무총리 산하 독립국으로 이관하는 법률이 지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는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1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해결을 넘어 지구로 안전하게 돌아갈 권리를 향한 유가족들의 숭고한 사회적 기여이자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는 길을 멈추지 않는 것, 또한 망각과 부인에 맞서 기억하고 연대하는 것, 그것이 떠나간 이들을 향한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자 그들을 향한 마지막 예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추모와 연대의 우리가 내일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묻고 오랫동안 기억하며 대한민국을 좀 더 안전하게 바꾸는 큰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칩니다. 내일 오전 공식 추모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옆편에는 기억하라 1219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는 여러분들이 보딩패스에 쓰신 글귀로 만들어집니다. 유가족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셀터에 마련되어 있는 보딩패스에 추모의 마음, 연대의 마음, 그리움의 마음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하신 시민분들 역시 보딩패스에 함께하는 마음을 담아 일주기 추모 시기
국가가 준비하고 국가가 치르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마음을 모으고 시민의 온기를 모으고 실천의 마음이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애쓰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행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은 2층 3게이트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동행버스를 타고 오늘 무안공항에 도착하신 분들은 2-3게이트 앞에서 모여서 숙박시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지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가족들 중에서 목포대학교 기숙사로 가셔서 오늘 숙박하실 분들은 1층에 1번 게이트 앞에 버스가 대기 중입니다. 오늘 목포대학에서 숙박을 하실 유가족분들께서는 1층에 1번 게이트 앞에 버스가 대기 중입니다. 1번 게이트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 10분 뒤 정도부터 저희가 리허설 한번 마지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런으로 한번 쭉 가고요. 그다음에 주요한 부분이 퍼포먼스 부분들, 몇 가지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대 연출팀 스태프들 그리고 아나운서 대역해 주실 보미 씨 그리고 퍼포머 팀 여러분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주제 영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매우 짧게도 편집을 해보고 그다음에 약간 준비된 풀 버전 형태로도 한 2-3가지 형태로 간략하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원하시는 패턴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맞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완전히 그 우회를 해서
정말 그 자
세상에 무살도 영원성 살가냐 나무마 마지막으로 흑일 명가님들에게 산승일 부처님 말씀이 담긴 배송을 담아서 아리랑으로 전해드리오니 부디 다음 생에는 밝은 곳에 태어나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오고 유가족들 모두가 근심 걱정 없이 고통 없이
살기를 발언드리면서 아리랑으로 부처님 말씀을 엮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여기다 인사말을 저 앞으로. 산성은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지금 분향소에서 기도를 마치고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1년 만에 산성이 이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아직 정부하고 유가족하고 풀지 못한 부분이 참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유가족들이 정부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조속히 좀 풀어서 유가족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 날씨가 또 추운 가운데 참 내일 하루 행사를 앞두고 올해 가기 전에 마지막 이 자리에 또 산성이 또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와서 참 현장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오늘 지금 분향소에서 잠깐 약식으로 해서 기도를 끝내고 인사드립니다. 내일 추모 행사에 오전에는 여기서 이제 참여를 하고 또 이제 그 참사 현장에 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해서 이제 그렇게 해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성은 그 다음 전하는 곳에서 또 전해드리고요. 여기 지연아, 마쳐 해서 그러면
자, 모두가 편안한 시간 되시고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내일 천도제 인가 중에서 일정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